부처님은 부띠 깨달음을 완성하신 분. 깨달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온 곳의 그 본성에 대한 깨달음인데, 그 본성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체가 같은 곳에서부터 왔어요. 그것을 공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이 없어요. 모든 것이 동일한 그 상태의 그런 이제 원자와 같은 상태로 그렇게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상생활에서 보는 것은 모든 생명과 중생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그 다음에 잡초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화풍의 사대가 각각 다르고 만상이 각각 달라. 사람들도 너와 내가 다르고 모든 각각의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다고요? 같은 본체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같은 본체로서 왔지만 제법 부동 본래적이야. 그 본체의 그 본질의 원자의 모양에서 봤을 때는 겉으로는 다 다양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그대로의 같은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페노메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 그것이 그냥 그 본래의 상태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본래의 모양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법성원흉 무이상과 제법 운동 본래적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의 본래의 오리지널 내추, 본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야 볼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곳이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명, 무상, 철체, 이름도 모양도 모든 것이 다 끈끈이는 그 자리다. 징지 소집이여. 그것은 오직 깨달은 자만이 알지 깨달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고 법성계의 사구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의 세계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것은 본성의 세계가 아니고 현상계야. 서로 각각 다른 현상계. 이 서로 각각 다른 현상계는 재료는 같은데 조건이 달라서 오는 현상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셰프하고 프랑스의 가장 뛰어난 그런 셰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뚜껑을 운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재료를 한 10가지를 똑같은 것을 갖다 주는데 맛은 완전히 하늘에서 땅끝까지 벌어져요. 그렇죠? 재료가 똑같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똑같아지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모든 생명들은 식물과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와 동물과 인간으로 그것이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 아주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이러한 현상계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계가 도대체 본질은 동일한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다겠죠? 다 각가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 조건을 쉽게 얘기하면 십선과 십학의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각가지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구성 요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계는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 보이지만 어피어런스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은 그 자리를 모든 모양이 없는 그 본질을 떠나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본질은 그대로인데
appearance, 현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전의 말로 하면은 모든 중생이 불성이 없는 중생이 없다. 그래서 일체 중성 유불성 모두 부처. 이 모든 중생이 바로 부처이다 라고 하는 말이 화엄경에 나온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모든 갖가지 모양을 보이지만 부처를 여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펼쳐진 모양으로 현상,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봐야 돼요.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남의 허물이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멈추면은 큰일 나요. 남의 허물을 보면은 무엇을 봐야 돼요? 나의 허물을 봐야 돼. 여기서 나의 장점을 보면 또 안 돼. 남의 허물을 보면서 나의 허물을 봐야 되고, 남의 장점을 보면 나의 뭐를 봐야 돼요? 내 장점을 봐야 돼요. 왜 남의 장점을 보면서 내 장점을 볼까요? 만약에 내 장점을 안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좌절해요. 남이 잘 사는 것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비굴해지고 좌절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면 거기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의 장점만 봐주는 것도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장점을 보면 나의 장점을 보고, 그 다음에 남의 단점을 보면 나의 단점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스님, 저는 장점이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장점을 보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부터 못한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헛것으로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야. 잘된 것은 안 보이고 그 껍질을 벗겨버려요. 모든 중생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예요. 만약에 내가 장점이 9개가 있잖아요. 단점이 9개가 있어요. 내가 장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단점 하나가 있어. 합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공성이야. 이 공성이 바로 불성이야. 그래서 전체의 합을 따지고 보면은 아무도 뛰어난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못난 사람이 없어. 그게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불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멀게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불성이야. 그래서 다만 예를 들어서 회계사의 일을 하는 데는 인간성 좋은 것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해. 도둑을 잡는 그런 경찰의 역할을 할 때는 인성이 좋은 것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그 상대방을 잡아내는 그 순발력과 그 다음에 육체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직업에 따라서 두드러지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두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올리니스트야. 감성이 풍겨야 되는데 감성이 아주 그 악어의 가죽을 입은 것 같아. 그거 치면은 그러면 듣는 사람들 하루 괴롭지. 그래서 각각의 드러난 현상마다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점에 맞지 않은 직업과 일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쪽으로 그걸 활용하면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튼튼한 스님이 있어. 그런데 공부는 완전 말을 해도 강의 시간에 10번을 해도 10번 다 잊어버려. 이 스님이 대학원에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는 것 같으죠?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주변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할 때 아무도 편한데 이 스님이
주변 주민이하고 가장 적상.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몰라서 그러지 쓸모 있는 중생이 없고 쓸모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거를 케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평등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데 계속해서 부딪힌다. 계속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대. 그것이 가족이 됐든 간에, 그것이 어떤 종교단체가 됐든 간에, 친구들의 모임이 있든 간에, 본성은 다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양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야만 할까요? 두 번째, 그러한 중생들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내 앞에 보이는 중생들은 the possibility of myself.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그 중생이 이 조건, A라는 조건을 통해서 그 중생이 될 것이고 B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 중생이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수많은 모양들의 하나가 샘플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중생들이 모습이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9세, 10세가 호상즉 서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면은 내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경험해야 될 그 중생의 모습이 내가 지금 한 공간 속에서 내가 전체를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다 바라보면 그 공간에 시간의 속에서 펼쳐진 한 공간에 다 펼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서로 맞붙어 있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9세, 10세가 소상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다음 생에 지금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다음 생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생에 대한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좀 봐주지. 조금 잘못해도 좀 봐주지. 남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봐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나도 다음 생에 내 모습이야. 이해하고 봐줘야 돼. 이해하고 봐주고 그러면 세 번째,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쁜 인연과 좋은 인연만 있을 뿐이지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하고 나쁜 인연이 얽혀 있구나. 그래서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려고 애를 써야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인연을 바꿔야 돼요. 한 사람의 성격 일생이 다가도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선을 그어놓고 이 도형대로 구부러지라고 만들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정해놓은 모양대로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반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어요. 남을 그러기 때문에 긴 건 긴 대로 봐주고 짧은 건 짧은 대로 봐주고 못생긴 건 못생긴 대로 쓸모가 있고 잘생긴 건 잘생긴 대로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 쓸모가 있고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업은 수억 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짧은 시간에 바꾸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역풍을 당해서 내가 괴로워. 그거는 그 사람이
깨달음이 와야 그 사람의 진화 세계에서 그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지 내가 바꾸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긴 건 긴대로 짧은 건 짧은 대로 가져라. 이것이 현상계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본질의 세계가 본래 똑같기 때문에 그런 다른 조건에 있는 현상계를 그렇게 맞았을 때 거기에서 전체적인 동시적인 진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주파일날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가르쳐 주신 법성과 법, 이의 본질의 세계와 딱 드러난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추파일은 유난히 49제가 있었고 초하루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 다른 해보다도 더 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타고난 신심과 갈고 닦은 신심으로 모든 이제 저기를 법의 준비를 마치고 원활하게 주파일 공부를 끝내고 지금 이제 점심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음 생에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서 좀 봐줘야 돼. 내가 남에게 좀 이해받고 싶은 것처럼 남도 내가 좀 이해를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모니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모니가 깨질 때 병이 생겨요. 내 몸은 왜 병이 생기냐? 하모니가 깨졌을 때. 하모니가 깼을 때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하모니가 깨졌을 때 나라와 나라 사이가 전쟁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불협화음이고 인간을 괴롭히는 거이고 평화로운 하모니의 세계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